펠머스는 인기 있는 해수욕장이 아니다. 강 하구에 자리 잡은 집들은 소박하며 소형 보트들도 마찬가지다. 이보다 더 아래쪽 수암풀 옆의 바닷가는 거의 언제나 횡댕그렁하다. 육지가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에서 바다의 자리를 양보하는 곳, 그곳이 바로 펠머스다. 그 너머로는 바다와 어선들과 여객선들 뿐이다. 이곳에서는 영원히 두 가지 길뿐이다. 어부가 되거나 정보를 잘못 얻어들어 관광객들이 찾아들길 기다리거나. 큰 길가에는 생선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반면 바닷가에는 선크림이나 우편이 없어 물놀이 기구 따위의 바캉스 용품을 파는 잡화점들이 있다. 이 잡화점들의 커튼은 1년 12달 중 9달은 닫혀 있다. 1년 내내 문을 여는 것은 부둣가 술집들이 유일하다. 강을 따라 올라가면 낡은 콘크리트 바지선과 전쟁이 끝나고 버려진 유조선의 잔해가 보인다. 우연히 제 방을 따라 걷다가 여기까지 이르렀거나 길을 잃은 산책객들은 얼른 걸음을 재촉해 그곳을 지나쳐버린다. 자, 이제 여러분은 펠머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연두빛 어린 잎들이 마을마다 거리마다 넘실대는 4월입니다. 마른 땅과 마른 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봄의 건강한 기운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41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필립 배송의 포기의 순간입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는 저자 필립 배송을 평단의 두터운 신망과 열성적인 고정 독자층을 동시에 확보한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2001년 등단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등단작인 인간의 부재 속에서로 아카데미 콩쿠르에서 수여하는 에마뉘엘 로블레스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발표한 그의 동생은 2003년 파트리스 쉐로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져 베를린 영화제 은공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소설 포기의 순간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과실치사죄로 복역 후 귀향한 한 남자의 고백을 통해 최악의 비극에 직면한 인간에게도 구원은 있는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필립 배송이 펼쳐내는 이야기 속으로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나는 토머스 shepherd이고 어떤 사내들이 나를 데리러 오기 전까지 펠머스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 펠머스로 돌아왔다.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첫눈에 마을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시간은 힘을 쓰지 못했다. 요란하게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 물보라의 휘파람 소리도 익숙하다. 이 습한 냄새, 세찬 바람의 냄새도. 추위로 오들거리는 사람들의 곱은 몸과 못이 박힌 손과 엄격해 보이는 얼굴과 의심 많은 눈초리도 알아본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다. 나는 죽음과 함께 돌아왔다. 죽음을 데리고 왔다. 이곳 사람들은 내 슬픔 따위는 보지 않기로 작정했을 것이다. 그들은 아비라는 이유로 나를 믿고 내 손을 꼭 잡았던 죽은 아이만을 떠올릴 것이다. 그들은 자식을 잃은 아비는 보지 못할 것이다. 단지 자식을 살해한 아비만을 볼 것이다. 여전히 그들은 폭풍우가 불어닥쳤던 날 밤 내가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탔다는 사실만 이야기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들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집에는 영혼이 없다. 대신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바로 기억이다. 무심코 들어간 방에서, 욕실의 거울에서,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나는 어느 날 내가 이룬 가정과 그 시절의 나를 본다. 밤이 되어 천둥이 우르릉거리거나 모진 바람이 슉슉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어느새 나는 과거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똑같이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메리앤과 아이와 나, 우리 셋은 난로 주변에 모여있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과거의 순간들로 돌아갈 수 있다. 대개는 익숙한 소리, 평범한 냄새, 하늘의 잿빛 구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나를 옥죄는 것은 고통이나 다시 후벼 파는 상처 같은 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차라리 기이한 멜랑콜리이고 영혼 속에 핀 일종의 아지랑이이며 어렴풋한 우스 같은 것이다. 나는 아프지 않다. 정말 슬프지도 않다. 사실 나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있다. 지나간 내 삶을 수색이나 지난 일인 듯 차분히 인정한다. 타인을 대하듯 그때의 나를 떠올린다. 이것은 꼭 불쾌하지만은 않은 감정이다. 나는 단지 허비하고 잃어버린 세월을 인식할 뿐이다. 리버 스트리트에 있는 식료품들 중 하나를 운영하는 파키스탄인들, 그들은 내게 증오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 감정의 부재는 위안이자 휴식이다. 물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불행의 동반자들이 아니다. 추방된 것이나 다름없이 격리된 자들이라는 상황이 특별히 우리에게 결속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무엇 하나 빌려보기도 전에 빚을 진 사들, 영원한 채무자들, 나름의 방식으로 참아내야 하는 것들이 있는 자들. 라지브는 리버 스트리트에 있는 2명의 파키스탄인 중 한 명의 이름이다. 나를 가게 뒤편으로 불러들인다. 함께 앉아 차를 마시자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배려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라지브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목구멍으로 꿀꺽꿀꺽 차를 넘기고 있다. 나는 그런 라지브를 신기해하며 바라본다. 라지브는 드문류의 인간이다. 이국적 인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의 태도 전체에 깃들어 있으며 풀어야 할 수수께끼처럼 그의 내부에 숨어있는 무언가. 그의 미스터리는 마법 혹은 연금술을 연상시킨다. 나는 드디어 차를 느릿느릿 규칙적으로 한 모금씩 삼키기에 이른다. 이 의식 동안 우리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는다. 라지브의 선한 눈길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제부터 나는 라지브를 신뢰하기로 한다. 루크에게만 말했던 것을 그에게도 밝히기로 한 것이다. 루크에게도 감방을 같이 쓴 지 2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친해졌다는 신호로 털어놓았던 것들이다.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신뢰감이 그토록 빠르게 자리 잡았는지는 나도 모른다. 단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만 알 뿐이다. 베티 켈러어는 소박한 외모에 키가 큰 여자다. 굉장한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몸매는 두루뭉술하고 특별히 시선을 끄는 얼굴도 아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그녀의 실루엣과 거동 속에, 뺨의 주근깨 속에, 소녀가 든 웃음 속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티 켈러어는 내가 매일 아침 신문을 사는 가게의 점원이다. 그녀가 체인 로커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정했다. 거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어조였다.
그렇더라도 예쁜 웃음은 잃지 않으면서 그런 웃음에 저항하기란 불가능했다. 나는 그럼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우리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진심을 털어놓는 진짜 대화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감옥에 대한 거야. 감금 생활에 대한 것. 예상치 못했던 그녀의 요구에 좀 어리둥절하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니 베티가 진정한 능숙함과 일종의 용기로 베푼 호의를 받아들이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14시 38분 열차로 도착했다. 그가 올 줄 알고 있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때로 높은 산과 넓은 대양과 눈부신 태양 앞에서 감탄한다. 우리의 힘을 넘어선 것들, 우리의 손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을 보며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흔한 로맨스 외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 준비도 없이 누군가와 맞닥뜨리면 무릎이 꺾인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종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숭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뭔가 따사롭고 마술적인 것이다. 우리는 갑자기 황홀해지고 한 발 뒤로 물러나거나 한 단계 내려서서 거리를 두게 된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반드시 욕망인 것은 아니다. 일종의 겸허해지는 마음이라고 할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에 대한 경외. 필립 배송의 몰입도 높은 묘사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인공인 토마스의 심경과 그의 고향 펠머스의 공기, 각각의 날들의 시간과 장소까지도 생생하게 그려지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라지브, 베티, 루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는 예상되는 바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상 밖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반전의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글의 일부를 편집 낭독하면서 구체적인 스토리를 생략한 것도 그와 같은 반전의 비밀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뛰어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그 모두가 필연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책 여행만큼은 여행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두를 생생히 느껴보시길 추천합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저와의 책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책 여행 후기인 댓글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